불꽃받침. 피프티의 신곡 푸키가 글로벌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9일 발매된 신곡은 공개 15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91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전작 큐피드의 인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빌보드 신화를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들은 이 노래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특한 매력으로 귀를 사로잡는다며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앨범 발매 직후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집계 시작 후 첫 2시간 만에 이미 데이 앤 나잇 앨범을 46,000장이나 팔았네요.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게 클래식 K-팝 같은 느낌이에요. 귀에 감기는 음악이죠. 바이럴 댄스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앨범 판매량에 대한 엄청난 증가세, 어트랙트의 작년 프로모션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컴백으로 큰 음악 방송상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나와 소녀들은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좋아요. 독특함과 귀여움이 넘쳐요. 대부분 걸크러쉬나 뉴진스 따라하기 스타일을 하는 시기에 계속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과 그 노래를 성공적으로 만든 요소들이 생각났습니다. 오븐딩 소리가 저에겐 딱 맞는 것 같아요. 피프티는 지금까지 짧지만 중독성 있고 바이럴한 느낌의 노래들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구축해왔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과 함께 춤추는 소방관을 보고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오마이갓, 이건 너무 귀엽고 저에게는 바로 귀에 감기는 노래예요. 지금 새벽 2시인데 뭐야 무슨 일이야. 1시간 전에 60만 뷰이었는데 라면 먹고 오니 125만 뷰이야. 깜짝이야.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이러면 이번 주 1000만 뷰 가는 건가. 크크크. 오마이갓, 이 뮤직비디오 너무 멋져 보여요. 내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아직 일부분만 들었는데도 벌써 푸키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는 뮤직비디오에 숨겨진 메시지와 스토리라인을 해석하는 재미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키나의 모습과 전체적인 메시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키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장면이 바비가 자각하고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도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생각나게 해요. 노래는 정말 귀여웠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짧다는 거지만 이건 요즘 모든 K-팝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노래가 정말 좋아요. 비디오에 나오는 키나가 그 3J 사태 동안 주변에서 일어나는 쓰레기통 화재를 인식할 정도로 충분히 의식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참조한 건가요? 푸키가 난 너의 여자야, 난 너의 아이돌이야 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즉, 명성이나 관심 등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키나가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그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반전이 있고 어둡고 소름 끼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저는 완전히 찬성이에요. 뮤직비디오에 세련된 영상미와 멤버들의 차별화된 스타일링 역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획사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영상미와 패션, 메이크업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노래에 완전히 빠졌어요. 뮤직비디오도 정말 멋져요. 비주얼은 최고 수준이고 보컬도 환상적이에요. 이 여자아이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작은 회사치고는 뮤직비디오가 꽤 화려해서 그 점에서 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 취향에는 너무 어린 느낌일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 취향에 맞는 귀여움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앨범을 듣고 있는데 정말 즐겁네요. 이 앨범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스타일링 팀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특히 기차 장면의 의상들과 네일 살롱 앞에서의 의상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소녀들이 그 옷들을 입은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음악쇼에서도 이 의상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아함과 귀여움의 완벽한 조화네요. 피프타는 항상 실망시키지 않아요. 반면 안성일 대표와 제어법한 어블룸은 상반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5일 정오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명 에코를 공식 발표하고 함께 앨범 커버와 수록곡을 공개했지만 반응은 미미합니다. 새 앨범 에코의 티저 영상은 1일 동안 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데 그치며 조용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그룹 활동에 대한 냉랭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 어떤 그룹이든 망하길 바라진 않고 그 애들이 뭘 겪었는지도 잘 모르지만 새 싱글 티저가 완전 망했고 사람들이 이미 잊은 것 같아.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건 걔네한테 끝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아. 솔직히 자업자득이라 생각해. 개인적으로 난 걔네한테 관심 없어. 슬픈 현실은 큐피드라는 히트곡이 그룹이나 멤버들보다 더 유명했다는 거야.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 큐피드가 잘 되기 시작하자마자 회사랑 온갖 법적 문제들이 터졌고 대부분 사람들은 트렌드 때문에 그 노래 알지만 멤버들이나 그룹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K-팝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노래는 좋아해도 와 대박, 이 가수 노래 다 들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티저 계속 안 봐서 음악 스타일은 잘 모르겠지만 서양 팬들 노리는 음악 아니라면 한국에서 뜨기 힘들 것 같아.
한국인들은 대부분 피프티 편이고 피프티도 거기서 잘하고 있잖아. 그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며 기존 팬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블룸의 행보를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당연한 응보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이제 새 앨범 막 냈고 곧 홍보 시작할 거야. 근데 어블룸은 자기들 것도 아닌 노래 부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다큐멘터리나 내고 더 웃긴 건 자기들이 더 이상 속하지도 않은 그룹의 책임자랑 다시 일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어블룸이 안성일이랑 다시 일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을 때까지는 두 그룹 다 응원하려고 했어. 걔네가 피프티 이름이랑 노래 다 버리고 떠났는데 새 피프티는 새 멤버들로 그룹 만들고 마지막 앨범에 좋은 노래 많이 넣었잖아. 난 어블룸 미워하진 않을 거지만 팔로우하거나 노래 들을 생각은 없어. 어블룸 팬들도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그룹만 응원하면서 두 그룹 다 자기 길가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크크 삼정즈가 진짜 가수 되고 싶었으면 그런 배신자 거짓말쟁이 짓 안 했어야지. 이제 한국에서 다시는 무대 못 설 텐데 잘됐다 진짜. 걔네가 키나 배신하고 저작권료까지 훔치려 했는데 삼정즈는 그게 뭐 어때서 하는 태도였잖아. 이런 짓으로 피프티로 같이 일한 모든 걸 다 망칠 뻔했어. 어블룸 좋아하는 건 내 자유지만 어블룸 응원하는 건 안성일 응원하는 거랑 같은 거야. 지금 어블룸도 별로 깨끗한 이미지는 아니잖아. 걔네는 거짓말로 법적 문제 시작했어. 진실 하나도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이렇게 꼬인 거고. 그리고 피프티는 원래 3명 것이 아니라 어트랙트 소유였어. 어트랙트가 돈이랑 인재 다 투자해서 피프티랑 큐피드를 만들고 키운 거라고.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음악 좋아하고 실력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걔네한테 투자하고 믿어준 사람들이랑 팬들, 일반 대중한테 존중심 1도 없어. 도덕성 제로라니까. 책임지지 않고 잘해준 사람들 뒤에서 계속 거짓말할 때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나랑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걔네 용서하거나 지지할 수 없는 거야. 너 사기꾼 편들고 있어. 걔네 프로듀서 진짜 사기꾼이고 지금 쓰는 돈에 비해 팬층도 없잖아. 결국 노력해도 돈 못 버는 또 다른 그룹들 뿐이야. 그 와중에 안성일은 그 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헤매는 동안에도 계속 걔네 통해서 돈 벌고 있을 거고 피프티는 푸키로 글로벌 인기 돌풍을 일으키며 뮤직비디오 조회수 급증, 앨범 판매 호조와 함께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어블룸은 첫 앨범 에코 티저 영상에도 저조한 조회수와 냉랭한 평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업자득이라 평가하며 그룹의 앞날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피프티에서 탈퇴한 3명의 멤버와 뉴진스의 근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걸그룹 어블룸이 최근 내놓은 뮤비에 이상한 점이 드러나면서 많은 팬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프티가 만든 어블룸은 무관심으로 국내 팬들에게는 버려지다시피 했는데요. 해외 팬들을 위한 영어 자막이 포함된 다큐멘터리도 조회수 1만 대에 그치는 실정이며 최근 공개된 라이브 클립도 3일이 지났지만 겨우 4만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뮤비에서 가장 큰 논란은 멤버 세나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롤로그 영상에서 그녀가 거의 출연하지 않아 지지하던 팬들의 분노를 샀고 많은 팬들은 그렇게 버림받을 줄 알았다며 왜 키나가 나올 때 함께 나오지 않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뮤비에 세나의 분량이 없자 많은 팬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춤이 세나의 주요 분야이지만 3명뿐인 그룹에서 한 멤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저는 세나가 보컬이 아닌 것은 알지만 마지막 11초 동안 아란과 시오가 2분 동안 나오고 그런데 세나도 저기 서 있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좀 이상해요. 그게 무언가의 징조가 아니길 바랍니다. 세나는 새 어블룸 노래에서 라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성일이 그룹 내에서 자기 최애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 20초짜리 노래에서 한 멤버는 그냥 장식품으로만 있어요. 이건 안성일이 할 수 있는 학대의 시작일 뿐이에요. 크크 방금 봤어요. 그들은 3명뿐인데 2명만 노래했어요. 적어도 2분의 1 라인은 부를 줄 알았는데 그냥 끝에 서 있었어요. 프롤로그든 아니든 이건 매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마도 나쁜 홍보라도 화제가 되게 하려는 거겠죠. 아마도 그녀의 부모님과 또래 압박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리더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약한 보컬이었다 하더라도 몇 개의 우나 라라와 짧은 라인을 추가할 수 있었을 텐데요. 3분의 2 멤버만 노래하는 건 최악이에요. 네, 좀 이상했어요. 그녀는 크리스마스 콘텐츠 동안 노래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가고 취급받고 있네요. 제가 그들의 음악을 좋아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이 다시 그들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미 관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세나를 배제하는 이상한 비디오를 만든 거죠? 여러분 잠깐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 거 아세요?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라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 입금되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카드도 현금 캐시백 최대 17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고 800종 이상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정당이 가장 좋은 게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다는 거죠.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는 프로듀서 안성일의 일관된 편의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지하던 팬들은 이전 그룹 피프티피프티에서 보였던 패턴이 어블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란과 시오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제작이 세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말 그대로 안성일이 안성일했다라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서 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들의 역학관계였어요. 반반씩. 솔직히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솔직히 그들이 그 프로듀서와 다시 합류한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적신호입니다. 피프티피프티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팬들은 세나와 키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블룸이 세나가 노래를 안 한다 는 것에 대해 농담하는 것을 봤지만 이 비디오를 보면 농담 같지 않네요. 저는 피프티와 어블룸의 모든 멤버들을 사랑하지만 어블룸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피프티피프티에서도 그랬어요. 안성일이 항상 아란과 시오를 선호해왔는데 왜 그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그 두 여자아이들의 캐릭터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큐피드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미쳤지만 놀랍지는 않아요. 특히 안성일이 키나에게 했던 일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돌아갔어요. 그들에게는 오랜 각성의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안성일이 법정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안성일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순진한 소녀를 희생시키는 거죠. 아마 그녀가 다음으로 안성일의 실체를 깨닫고 떠날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그는 키나처럼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피프티피프티 해체 후 멤버들의 서로 다른 선택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키나는 피프티피프티로 복귀하며 새로운 길을 찾았고 세나는 아란과 시우와 함께 어블룸을 결성했지만 이 결정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안성일이 그녀를 우선시하지 않았음에도 왜 다시 그와 일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나에게는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녀가 세나와 키나가 안성일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때 왜 다른 두 명과 함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그 여자아이에게 몇 마디라도 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모든 노래가 큐피드 트윈 버전 2.0 라인 분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안성일과 다시 작업하는 것과 어트랙트와의 법정 소송까지 모든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네요. 같은 생각이에요. 이 시점에서 그녀가 왜 다른 두 명과 함께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세나는 이제 정말 바보처럼 보이네요. 그녀는 두 멤버와 함께 남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완전히 제쳐진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건 그녀의 선택이에요. 키나는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들였고 심지어 그녀의 전성기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결국 그녀는 당신을 구하려 노력한 사람을 배신하고 당신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과 함께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아요. 키나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세나처럼 대우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안성일이 없는 곳에서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키나가 돌아가서 너무 기뻐요. 그녀는 제 최애이거든요. 키나는 원래 라인업 중에서 제대로 된 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배신돌로 공분을 사고 있는 유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쌈프티의 세나 못지않게 유진스의 근황도 참혹합니다. 유진스 멤버들은 미니진 전 대표가 어도어에서 물러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어블룸 상황과 마찬가지로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는데요. 최근에는 미니진 쪽이 유진스의 계약 분쟁을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어 유진스의 이미지를 더욱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팬들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때야. 유진스가 법정에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반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보고 있어. 그들은 법정에서 거짓말하다 걸렸어. 그들이 벌이는 이 미디어 서커스가 너무 지치게 만들어. 그리고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이런 상황에 놓았으면서 피해자인 척하려고 해. 이런 헤드라인들과 미니진의 관여를 볼 때마다 진짜로 계속 컬트 오브 퍼스널리티 개인 숭배 컬트가 생각나. 너무 이상해. 그들은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조롱하는 국회쇼로 만들었고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을 조롱하면서도 여전히 아도르에서 돈을 받고 있어. 그들은 이런 용어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지적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에서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다 미니진 때문에 평판을 망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네요. 이거 봐. 인권법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 너무 무례해. 그들은 법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해. 유진스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7년 계약 기간과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 팬들은 이런 주장이 과장되었다며 계약 해지는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내 아름다운 새 집을 지어줬어. 무료 음식, 거대한 급여, 내 머리와 메이크업을 해주는 하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함께 제공돼. 너무 좋아.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런 건축가가 다른 곳에 새 집을 짓도록 요청받았대? 이제 내 새 집과 그에 딸린 모든 것이 싫어. 내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어. 이런 삶이 싫고 나는 이런 걸 원한 적이 없어. 젠장, 이런 주장이 미국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도 통용되면 좋겠다. 이것 좀 생각해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미성년자일 때 대학 준비를 하고 연방정부에 약탈적이고 고금리 연방학자금 대출로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에 서명한다. 그 조건은 단순한 상환을 넘어서 학생의 재정적 삶을 수십 년 동안 구속하며 그 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지불에 매일 복리로 쌓이는 이자, 상환 기간 말에 세금 폭탄, 그리고 학생이 채무불이행 시 임금 압류로 이어진다. 맙소사, 뉴진스가 하이브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들이 계약 해지 비용을 지불하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울고 떼쓰면서 그냥 내가 말했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라고. 이처럼 어블룸과 뉴진스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팬들의 갈등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쌈프티가 결성한 어블룸은 이미 안성희를 영입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뉴진스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번에 정의 구현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어블룸과 뉴진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블룸 다큐멘터리에 안성일이 나타나 해외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4월 15일 레딧에는 어블룸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받은 해외 팬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블룸 다큐멘터리, 안성일 출연과 워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어블룸 멤버들이 안성일에 대해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그들이 워너 뮤직 그룹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들은 지금 두 단체와 템퍼링과 관련된 소송에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어블룸이 올린 다큐멘터리와 관련 있는데요. 4월 10일 올라온 다큐멘터리에서 어블룸 멤버들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포부, 함께할 제작진들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 바로 안성일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와 방향성이 맞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때 생각나는 분이 안성일 프로듀서님 뿐이었어요. 저희의 색깔, 저희의 정체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늘 잘 담길 수 있도록 디렉션을 주시면서 저희의 음악적인 의견도 가장 많이 수용해 주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음악을 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면 프로듀서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고민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멤버들이 본인들 음악을 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본인들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리딩을 안성일 대표만 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먼저 안성일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봤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멤버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아티스트의 확고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존중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어블룸 멤버들은 자신의 의지로 안성일과 함께하기로 했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이러한 어블룸의 다큐멘터리를 믿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소송에 있는 이유이기도 해. 그들은 그를 왜 신뢰하는 걸까? 이 사람은 멤버들에게 어트랙트의 사장이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의 돈을 횡령하고 있으며 분명히 감옥에 갈 거라고 말했어. 참고로 이 고발에 대한 결과는 기각이었고 워너는 그들이 피프티에 있을 때 파트너십을 맺었어. 그리고 이는 템퍼링 전일이지.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 워너 코리아 아래 있었을 거야. 더 믿을 수 없는 건 그들의 부모가 말 그대로 안성일이 의견 낸 음식 및 식단에 대해 불평하는 SBS 다큐멘터리에 참여했고 이제 갑자기 그들은 딸들이 그들과 일하기 위해 그 남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 그들은 아직 워너의 꿈속에서 살고 있어. 나는 그들이 안성일과 연결을 통해 매시브와 계약했다고 70% 정도 확신해. 또한 그들이 미국에서 다가오는 뮤비를 촬영한 이유는 안성일이 원래 캠프 출신이고 그가 거기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70%?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나는 90%라 생각해. 멤버들은 단순히 매시브와 계약했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안성일이 합류했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니야.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거야.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거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의 시니컬함, 대담함, 위선은 진짜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매일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해. 그냥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단지 업보가 곧 그들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말할 뿐이야. 왜냐하면 정의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지. 법원 판결 말이야. 이처럼 다큐멘터리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멤버들과 안성일이 제외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옳지 않다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일은 어블룸의 프로듀서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 안성일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일입니다. 처음 연락받았을 때 조금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솔직히 좀 복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도 있었고, 제가 맞는 게 저희 회사와 저와 같이 일했던 팀들한테 더 많은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과연 멤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첫 번째는 아이들이 저희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는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던 그런 팀들이 아니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 매사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일념으로 밤낮을 새가며 열심히 해왔던 컨텐츠고 프로젝트였는데 안 좋게 비춰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이처럼 안성일은 다시 어블룸의 프로듀서를 맡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멤버들의 의지가 컸으며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실에 대해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어블룸은 2개의 다큐멘터리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요. 난 그것도 신기하다. 첫 해외, 첫 미국인데 일로 가는 느낌? 이어지는 다큐멘터리에서 어블룸은 뮤비 촬영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들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보는 사진을 찍으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블룸과 안성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인터뷰를 했었던 여자 사장은 꽤 감명 깊었는데 근데 그녀는 이미 그만뒀잖아. 하긴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엉망진창인 곳에 손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오직 낯짝 두꺼운 범죄자들만 그렇게 하지. 이처럼 많은 네티즌들이 어블룸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를 그만둔 전 어블룸 대표 최한초의 심정에 대해 추측하는 댓글 역시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블룸이 다큐멘터리를 올리면서 그들이 전에 속했던 피프티피프티와의 비교 역시 계속해서 언급되었는데요. 피프티피프티는 4월 29일 3집 미니앨범 데이 앤 나잇의 컴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피프티피프티는 다음 앨범의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했는데요. 벌써 많은 국내외 네티즌들이 피프티피프티의 곡에 대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핫브레이크 하이라이트 미친 듯. 타이틀 3개로 가자. 훨씬 세련되고 고급진 노래들이다. 빌보드 줄 세울곡 미리 감상하는 중. 모든 노래가 훌륭하다. 흐르는 리듬과 보컬이 너무 좋아. 정식 음원 공개되는 날이 너무 기대된다. 와. 한 곡 정도는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다 좋지? 일주일을 어떻게 더 기다려. 정말 좋아요. 진짜 두근두근거려요. 빨리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완벽한 앨범일 거야. 피프티피프티는 정말 최고의 음반을 가진 팀이야. 이건 정말 아름다워. 그들의 컴백이 성공적이길 응원할게. 이처럼 많은 국내외 팬들이 하이라이트만 들었는데도 피프티피프티의 음악이 기대된다며 호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프티피프티는 이미 선공개 퍼펙트 크라임서 해외 리스너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데이 앤 나잇의 타이틀곡 푸키는 나이브의 러브다이브, 제니의 만트라를 작곡한 작곡가가 노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좋은 노래를 가져올 건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Very good. Very good. I'm loving the sound. The whole soundscape of it is very dreamy. It's very 50-50. 어블룸 역시도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블룸과 피프티피프티 중 어느 팀이 더 좋은 곡을 가지고 올지 관전하고 있는데요. 어블룸과 피프티피프티 모두 본격적인 컴백을 준비하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일을 필두로 한 어블룸과 러브다이브 작곡가를 앞세운 피프티피프티. 그들의 컴백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릴리였습니다.